가려움증이 있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아이 그리고 성인까지 근본적 원인을 알고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우먼 원장 오유리입니다. 오늘은 가려움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심하면 온몸 전체가 혹은 특정 부분이 가려워서 고민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 가려움증은 간질간질한 그 불편함도 문제지만 머리가 아프다거나 치통 같은 것과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또한 계속 같은 부분을 긁다 보면 피부가 착색돼서 미용적인 고민으로도 번집니다. 이러한 가려움증 왜 생긴 것이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또 착색된 피부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피부병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6주 이상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만성 가려움증으로 봅니다. 특히 이 가려움증은 낮보다는 밤에 심해집니다. 또한 자다가 긁느라 잠을 아예 못 자기도 하죠. 다음날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팔, 등에 간지러움이 반복되면 수면 시간이 줄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 가려움증은 단순히 피부가 간질간질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과적 질환이나 만성염증과 연관된 경우도 많습니다. 당뇨병, 갑상선 질환, 간경화, 신부전 같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바르는 보습제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몸속 문제일까?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황제내경에서는 오장육부의 병은 모두 피부에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가려움증도 마찬가지로 피부라는 거울에 내장의 이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몸 안에서 시작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피부 건조증. 피부 건조증은 타고나길 건조한 경우도 있지만 노화로 인해 건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진액이 점점 부족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죠. 두 번째, 알레르기성 체질. 알레르기성 체질은 두드러기, 아토피 체질입니다.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질로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세 번째, 한의학적 변증 중 간열증. 간열이 심하면 피부로 열독이 퍼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면 간의 순환 기능이 저하되어 간울화가 됩니다. 이 열이 피부로 발현되면서 가려움이 유발되는 거죠. 가려움이 있는 사람 중에 스트레스가 심하고 감정 기복이 있는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한의학적 변증 중 신음어증. 노폐물이 쌓이면서 피부가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독소가 체내에 축적되고 피부를 통해 배출하려는 과정에서 가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노인들의 야간 가려움증이 이와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혈 부족.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도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기혈은 장부와 경락을 통해 전신에 영양을 공급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피부 방어력이 약해지고 외부 자극에 민감해집니다. 먹는 약 같은 경우는 드셔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이 약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약의 경우 너무 독하면 어린아이나 나이 든 분들, 그리고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 약에 민감한 경우는 속이 쓰리거나 졸음이 쏟아져서 힘든 경우도 봤기 때문이에요. 또한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우리가 머리 아플 때 타이레놀과 같은 약을 먹으면 바로 좋아질 때가 있듯이 가려움 약도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내부 원인을 방치한 채 가려운 그 순간에만 먹어서는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가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과적인 질환, 즉 간, 신장, 내분비계 문제 등이 있다면 더더욱 피부 표면만 치료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치병필구본이라 하여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가려움증도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서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체질 분석을 통해 원인을 구체화하고 맞춤 치료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4가지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체질에 따라서 진액 보충. 두 번째, 간신 기능 회복. 세 번째, 침치료 및 약침. 네 번째, 식이요법. 먼저 체질에 따라 진액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건조 체질, 노화로 인한 가려움 같은 경우입니다. 진액을 보충할 수 있는 맹문동, 생지황, 백합, 천문동 같은 약재가 좋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이마른 몸 전체, 얼굴 피부까지도 개선하면서 가려움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간신 기능 회복. 먼저 간열을 시키는 첨간지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첨간
효능에 도움이 되는 약재는 해독작용을 돕는 약재인 치자, 황금, 시우 같은 약재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신장을 보호하는 약재인 구기작, 산수유, 복분자도 활용할 수 있고요. 몸에 열이 많고 예민한 체질이라면 감기 울결 해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침치료 및 약침. 침치료 및 약침은 전신순환 촉진, 자율신경 균형 회복을 돕습니다.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 밤중 가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침치료는 가려움 수용체에서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고 중추신경계의 가려움 인지를 변화시킵니다. 약침요법은 한약의 유효 성분을 직접 병혈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특히 자아과 약침이나 봉독 약침은 난치성 가려움증에 효과적입니다. 임상 연구에서 약침 치료는 가려움의 강도를 평균 40%에서 60%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식이요법. 음식으로도 가려움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식 동원이라 하여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는 말이 있죠. 피해야 할 음식은 술과 커피, 튀김류, 초콜릿, 유제품, 매운 음식이고요. 추천 음식은 배, 연근, 오이, 검은콩, 구기자차가 있습니다.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아가 건조한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렵다고 해서 아무 보습제나 막 바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바디크림은 예민한 피부에게는 안 맞을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무향, 무색, 저자극 제품인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실 가려움 치료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제로 심한 전신 가려움증이 와서 오늘은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도 가려움에 좀 민감한 편이긴 해요. 저는 빌리루빈 수치도 약간 높은 편이라서 잘 가려움이 발생하곤 하는데 최근 스트레스를 받고 몸에 독소가 쌓여가는 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일주일가량 급하게 제 스스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적어놓고 시도해본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커피 끊기였습니다. 사실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에게 물 많이 드시라고 제가 늘 강조하면서도 저도 물을 떠다 놓고 마시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출근할 때 커피 한 잔 사들고 들어오면 사실 하루 종일 쪽쪽 마시게 되니까 목마름을 느낄 새가 별로 없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장기간 지속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건조한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것 같고 막연하게 가려움을 유발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끊기를 1순위로 다짐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럼 일하다가 목마르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레몬수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림프 해독하려고 비타민C 메가도스로 해본 적이 있었는데 피부가 엄청 부드러지고 좋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비타민제도 잘 못 챙겨 먹고 커피 대신 먹어야 하는 물을 좀 더 상큼한 느낌으로 먹고파 시작했는데 텀블러에 얼음 넣고 물 넣고 레몬즙 넣어서 출근하면 하루 종일 마셔도 너무 좋고 기운도 더 나는 느낌이에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고 또 비싸지 않은 방법이라 더더욱 강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술을 끊었습니다. 일단 가려움 발생하고 술은 입에 대지 않았어요. 술은 순간적인 스트레스는 풀리지만 내열이 발생하면서 밖으로 방출되고 피부에 맺히면 이게 더더욱 가려움을 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은 양이었지만 때때로 입에 댔던 알코올은 딱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면 시간도 더 당기게 되고 푹 잘 수 있게 돼서 피부 가려움증 빨리 낫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세 번째도 방금 말씀드린 건데 수면 시간 7시간 유지했습니다. 사실 음주를 하지 않으니 저녁 먹고 나면 좀 쉬다가 배고플까 봐도 잠을 빨리 자게 되더라고요. 7시간 잘 자고 나니까 아침에 커피 없어도 하루 시작하기 힘들지 않고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독소도 더 빨리 배출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간열 잡아주는 한약 복약했습니다. 저는 길게 먹지는 않았어요. 생활습관 교정을 한꺼번에 하면서 복용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증상이 잡혔고 지금은 한약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계속 지키고 있어요. 가려움이 얼마나 괴로운지 경험해본 분들만이 아실 거라 생각해요. 밤새 긁다가 잠 못 드는 일상이 계속되면 이 정도의 생활 교정은 너무 쉽더라고요. 제 실제 경험이 가려움 심한 분들께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려움증은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보습으로 해결되지 않는 가려움, 몸속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다스려야 할 때입니다. 특히 만성 가려움증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사소한 증상으로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만성 가려움증이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창 성장해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가려움증으로 인해 집중력 저하와 수면장애가 발생하면 건강한 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리만연에서는 개인의 몸에 맞는 맞춤 치료로 지긋지긋한 가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